자, 그럼 제품 미니 특강 이제 오메가3 우리 피트라인 오메가3 제품을 어, 어, 교육을 할 건데요. 일단은 오메가3의 효과부터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 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다 하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 제품 중에 하나가 오메가3예요.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 효과를 한번 볼게요. 오메가3가 얼마나 중요하냐. 필수 지방산이에요. 자, 필수가 붙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3인데, 자, 이 오메가3 효과. 왜 오메가3 하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요. 자, 심장마비 환자의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실에서 발표한 건데, 심장마비 환자, 우리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연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이 굉장히 좀 진짜 이런 분들은 참 허무할 것 같아요. 갑자기 돌아가면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와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이런 심장마비 환자의 사망 위험을 30% 정도 감소시킨다. 오메가3 효과입니다. 오메가3 왜 먹어야 되냐?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두 번째 오메가3 효과. 오메가3 왜 먹어야 되냐? 부정맥 위험을 감소시켜 심장마비 방지. 자, 이것도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에서 발표한 거예요. 부정맥 있는 분 주변 좀 있어요. 부정맥. 이 부정맥 관리 잘못하면 바로 심장마비가 되는 거예요. 심장마비.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학술지에서 부정맥 위험을 감소시켜 심장마비를 방지한다. 이 오메가3. 자, 조기 출산율을 3.5배 낮춘다. 이 영국의 의학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기 출산율. 우리 지금 임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메가 다른 뭐 영양제나 어떤 그런 뭐 건강이신 분들은 뭐 임산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따지는데 저는요 그 임산부들한테는 무조건 오메가3 권합니다. 조기 출산율을 3.5배 낮춘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임산부들한테는요 오메가3를 꼭 권해주세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무거나 권할 수는 없고요. 핀나의 오메가3 정말 권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항암제의 효능을 향상시킨다. 미국 팍스제이드 암센터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항암 치료. 그런 분들에게는 오메가3가 필수예요. 항암제의 효능을 향상시킨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는 또 이 오메가3 제품만이 아니라 제너레이션이라든가 또 듀오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암 환자들은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암 환자들은요, 이 오메가3가 꼭 필요합니다. 항암제 효능을 향상시킨다. 다섯 번째, 전립선암 위험이 절반을 줄여준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시에서도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립선암 위험이 절반을 줄여준다. 아, 이게 전립선암. 예, 이것도 이미 이런 오메가3가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그 효과들이고요. 여섯 번째 효과는요. 폐암 중 선암 발생률이 50% 낮다. 폐암 중 선암 발생률이 50% 낮다. 예. 영국의 암 전문지 암이라는 데서 했다는데 폐암 중 선암 발생률이 50% 낮다? 선암이 뭔가요? 선암. 저도 지금 요거를 자료를 하면서 선암. 예. 선암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러네요. 예, 여기 좀 찾아봤더니 이 폐암은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이 있고 소세포성 폐암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암이라는 거는, 폐선암이라는 거는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이라는 건데, 아무튼 이런 폐암의 그 종류인 것 같아요. 요즘 폐암 있잖아요. 폐암이 흡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다. 이제는 아닌 거 아시죠? 흡연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게 또 이렇게 음식할 때 나오는 그런 여자들이 지금 이 폐선암이 많이 걸린대요. 그러한 거를 좀 낮추는데 50% 낮춘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폐암. 저도 집에 이 공기청정기를 두는데요. 음식을 할 때 이 청정기가 빨개져요. 막 엄청 미세먼지 농도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이런 폐암도 특히 폐선암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도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뇌졸중 위험이 22% 정도 줄어들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뇌졸중 위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뇌혈관 쪽의 문제예요. 뇌혈관. 예. 폐경기 여성은 심장병 위험이 27% 감소되었다. 임상영양학회지에서 또 발표한 내용이에요. 폐경기 여성. 예. 우울증 발생률이 낮아짐. 그리고 정신과학에서도 이 오메가3의 효과 중에 우울증 발생률이 낮아졌다. 예. 그러니까 뇌 영양제라고 하잖아요. 뇌 오메가3. 오메가3는 뇌 영양제, 눈 영양제, 루테인만이 아니에요. 오메가3도 이 눈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신장, 혈행, 조울증 환자의 증세를 낮춘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예. 뇌 영양제 중에 대표적인 게 오메가3죠. 그리고 11번째, 정신분열 증세를 25% 정도 줄인다.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정신분열, 이것도 뇌 영양제, 뇌에 문제 생기는 거죠. 12번, 노인성 안질환인 황반변성 위험이 약 50% 낮아짐. 루테인만이 아니라 이 오메가3도 이 눈, 안질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황반변성 위험이 약 50% 낮아짐. 50%. 그리고 안과학과를 얘기한 거고요. 또 13번째, 류머티스 관절염 있는 분도 관절의 통증을 완화한다. 오메가3가. 미국 브리검 부인병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14번째, DHA가 치매 환자에게 인지기능 개선 및 망상증세를 개선. 일본 사가미황 연구소에서 이런 오메가3의 효과들. 몇몇 아주 유명한 그러한 기관들이 발표한 것들을 한번 좀 모아본 거예요. 모아봐서 결국 오메가3는 뇌, 심장, 눈, 혈행, 그리고 이제 당연히 혈행이라는 거는 우리 혈액의 어떤 지방들을 이렇게 낮춰주고,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또 HDL을 높여주고, LDL을 낮춰주는 이런 것들을 오메가3가 하죠. 그래서 이 오메가3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제가 이 오메가3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피트라이 오메가3 제품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오메가3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또 우리 오메가3가 얼마나 좋은 오메가3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메가3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사실은 처음에 살 때 공부했던 자료가 있어요. 누구나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어떤 그분의, 아주 독특한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메가3 공부할 때 이분의 동영상을 보면서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자, 이분의 영상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죠? 요 에스더 원장님의 종합 비타민제나 칼슘제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 아직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피부의 톤도 좋아지는 뭐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수명 연장 효과는 없지요.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수명을 조금 길게 해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의 기름이라고 알려진 EPA, DHA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가 당뇨가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또 심장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분들이 드시게 되면
그 혈액이 자꾸만 뭉쳐지고 응고돼서 심장병을 일으키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한번 심근경색이 있었던 분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시 심장병이 재발할 확률이 30%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는 오메가3를 복용한 지 약 4개월 정도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으로는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의 기름, 두 번째, 호두자, 땅콩과 같은 견과류, 또 세 번째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들기름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음식들을 질병을 예방할 만큼,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줄이거나 심장병을 예방할 만큼 드시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드셔야 하고 그 칼로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기는 한데 2003년도인가요?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죠. 어린아이와 임산부는 하루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일주일에 350g 이상의 생선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0g이면 어린아이와 임산부는 하루에 한 토막 이상의 생선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황새치, 북대서양 고등어, 큰 놈돔, 상어와 같은 생선을 못 먹게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머큐리, 그러니까 수은 중독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다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가는 폐수가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이렇게 점점 축적이 되는데 그래서 좀 몸집이 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은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은 그 모바일 검사나 이런 검사들을 해보면 수은 중독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굉장히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냥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재 형태로 따로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여 에스더 원장님의 이 오메가3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 지금 방금 내용에서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얘기할 때도 이 수명을 연장시킨다. 확실하게 증명된 거 오메가3다. 이런 얘기. 그리고 오메가3는 우리가 다 알게 DHA, EPA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되는가? 오메가3를 왜 제제 형태로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제, 즉 영양제 형태로. 왜 그러면 뭐 등푸른 생선이든 뭐 들기름이든 아까 뭐 호두 얘기했는데 그거 먹어서요 오메가3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없다. 뭐 우리가 이만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했고 그리고 특히나 또 등푸른 생선의 이 생선들을 또 바로 먹어서 섭취하는 거에 문제가 보면은 왜 제제 형태로 먹어야 되냐? 그 바다가 많이 오염돼 있고 보니까 수은, 중금속 오염들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제해서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 좋다고 무조건 먹는다? 그건 아니죠. 정제가 되게 중요해요. 정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제제 형태로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제재 형태로 먹어야 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들.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 제가 오메가3를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여에스더 지금은 되게 유명해졌지만 제가 이 당시에 공부할 때면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이때면 여에스더라는 분이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보게 됐었는데 아무튼 이 영상으로 이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예전에 이게 블로그에 포스팅한 자료를 좀 보면서 오메가3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얘기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제가 오메가3를 챙겨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이게 제가 2015년 5월 29일날 포스팅한 거네요. 그러면 벌써 7년 전에 제가 나름대로 오메가3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연결되네요. 이런 블로그로 제가 포스팅하고 SNS에 올리고 이런 것도요.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메모하는 습관, 필기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이거 지금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놨으니까 지금 다시 제가 끄집어서 볼 수 있잖아요. 블로그를 저는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많이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정리해놓고 기록해두기 위해서 이거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이때 포스팅한 내용을 보면요. 오메가3를 챙겨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지금 이제 에스더분이 얘기한 것처럼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 말 그대로 우리 혈행 쪽이나 심장 이런 거에 얘기했는데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또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요즘에 주위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오메가3 안 드시면 찾기가 정말 힘든데요. 어? 근데 우리가 오메가3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이러한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메가3 그러면,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낮추는데, 그리고 어떤 피 속에 있는 지방들을 빼주는데, 한마디로 되게 좋다. 이렇게만 많이 알고 계신데, 그것만이 아니죠. 또 어떤 분이 이 뇌와 눈에도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무조건 혈액순환 쪽만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그, 그리고 이 HDL을 높여주는 게 또 오메가3죠. 자,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진짜 먹는 이유는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메가3를 더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오메가6라는 거 들어보시죠?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라고 있어요. 다 기름이거든요. 근데 오메가3와 6는요, 둘 다 필수 지방산이에요. 외부로부터 음식을 섭취해야만, 이게 내 몸에 쓰일 수 있는 영양소인데, 그런데 이 비타민 6도 필수 지방산인데, 비타민 6를 챙겨 먹으라는 말은 별로 없잖아요. 3는 챙겨 먹으라고 하는 이유, 말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독 생선으로부터 축출한 비린내나는 기름이 오메가3만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6는 또 필수 지방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은, 지방도요, 포화 지방이 있고 불포화 지방이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입니다. 그러면, 예. 식물성 기름 종류 오메가3, 6, 7 나왔는데, 자, 불포화 지방산은요, 이게 왜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라 구조상 이중결합의 위치가 끝에서부터 세 번째에 있냐, 여섯 번째에 있냐, 아홉 번째에 있냐,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라고 하는 거는 이거 들어보셨나요? ALA 이게 알파 리놀렌산, 리놀렌산 들어보셨죠? 리놀렌산. 오메가3는 알파 리놀렌산, 또 EPA, DHA 이런 것들이 오메가3예요. 알파 리놀렌산, EPA, DHA. EPA는 혈액 쪽에 좀 많이 좀 관여하는 거고, DHA가 뇌 쪽에 많이 관여하는 거죠. 이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오메가6, 6는 이 리놀렌산은 6예요. 알파 리놀렌산은 3인데 오메가6는 리놀렌산, 또 감마 리놀렌산, 그리고 AL이라고 해서 아라키돈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 오메가9는 올레인산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오메가3와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이다.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왜 여기서 이제 오메가3를 굳이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메가6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오메가6는. 오메가3에 비해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우리 식단들을 보면, 이 오메가6가, 20배는 많게, 120배 이기까지 더 많이 섭취하고 있을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가장 좋은 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 4 정도, 1대 2 정도, 1대 3, 1대 4 정도의 요 정도면 문제가 없는데, 오메가3가 1이면 오메가6가 많아야 4. 요 정도의 비율로 먹어야 되는데, 이 오메가6를 우리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4배가 아니라 여기 말대로 하면은 20배, 막 120배까지. 이렇게 오메가 3, 6의 이 지방산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 몸에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우리 식단에서 오메가6를 많이 먹다 보니까 3는 적게 먹는 얘기죠. 그럼 3를 일부러 먹어주면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 비율이 이렇게 많이 안 맞으면 염증과 관련된 천식, 아토피, 또 비염, 관절염에서부터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혈관 질환,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성 증후 다 여기 나오네요. 우울증, 주의력 결핍 장애, 치매, 산후 우울증,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자, 어찌 보면 오메가3를 먹을 때 효과라는 게 결론은 오메가6의 그 비율을 맞춰준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깨지면서 이 엄청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메가6 지방산 쪽으로 기울어진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매일매일 섭취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의 이 균형이 깨져서 이러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오메가6를 이렇게 과다 섭취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옥수수, 콩, 면실류 등을 사용한 곡물 사료를 축산업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 돼지 이러한 축산업에서 오메가6 함량이 많은 옥수수, 콩, 면실류 등을 주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먹고 자란 소나 돼지를 또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고 자란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들의 체내에는 이 오메가6가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고 그 가축들로 얻은 육류, 유제품을 먹게 되면 우리도 많은 양의 오메가6를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런 사료뿐만 아니라 그럼 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으면 되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을 만들 때도 오메가6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대요. 가공식품. 이런 가공식품 만들 때도 값싼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 그런 걸 많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을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그리고 보면은 여기 또 그럼 나 가공식품 안 먹을래? 인스턴트 안 먹을래? 육류 가공식품 안 먹더라도 요리에 사용하는 식용유도요. 오메가6예요.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식용유 다 쓰시죠?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도 오메가6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메가6를 오메가3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비율이 깨지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1대4 정도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한다라는 게 중요한 또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은 오메가6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오메가6를 많이 먹으니까 반대로 오메가3를 많이 먹어주면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콩기름이나 옥수기름의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아보카도유 등으로 교체해서 하면은 또 오메가6를 좀 덜 먹게 된다는 얘기죠. 보면 오메가3는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등푸른 생선, 들기름, 견과류에 다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견과류, 호두부터 땅콩, 들기름, 등푸른 생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등푸른 생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다들이 많이 오염돼, 중금속 오염돼 있고 순, 이런 머큐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식품으로 먹는 게 무조건 좋다? 옛날 말이에요. 식품을 지금 오염 안 돼 있는 그런 식품들이 없잖아요. 등푸른 생선, 들기름, 견과류도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식품으로 무슨 건강식품 챙겨 먹냐 옛말이고요. 모든 식품들이 농약에다가 사실 이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걸 들어있는 원료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만큼은 특히나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제제 형태 이런 보충제 형태로 먹어야 된다. 이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오메가6는 콩기름. 이거 좀 피해야 될 거예요. 콩기름, 옥수기름, 해바라기 씨유, 면실류, 홍화씨 이런 것들이 오메가6니까 이런 거 좀 피해서 하시고 오메가6가 9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유. 예.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는 오메가9이네요. 6는 아니고 오메가3는 아니고 우리 또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유 바꿔서 먹으라고 이 녀석한테 얘기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은 오메가3를 우리가 필수 지방에서 꼭 먹어야 되는 거고, 먹는데, 이런 식품으로 먹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식품도 많이 오염돼 있다. 제재로 먹어야 된다. 그럼 어떤 오메가3를 먹어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걸 먹어야 될까? 응? 그래서 오메가3는 진짜 아무거나, 근데 중요한 건 오메가3 영양, 이 제제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왜? 오메가3는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장에서 이 지용성 영양소 흡수하려면 담즙이 필요해요. 담즙 유화시켜서 흡수하게 하는데, 우리 장은 수용성만 흡수한다. 다 알고 계신 얘기죠. 그래서 우리 피트라인의 오메가3는 이 부분, 가장 차별화가 우리는 담즙 없이도 흡수시킬 수 있는 기술, 즉 마이크로솔브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피트라인 오메가3죠. 그래서 제가 이 포스팅에 한 거는 이런 PM의 오메가3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이런 글을 올린 거고요. 여기 보면 이 오메가3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하면 올려놨는데, 이 부분 우리 여기서 이제 핀라인의 차별성 하나 얘기하면, 이제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되는지도 알았고,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럼 당연히 이 오메가3도 흡수율이 좋은 걸 먹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요 영상은 뭐 많이 본 영상이지만, 그래도 영상 많이 본 거죠. 이건 뭐 영상에 대한 건 그 다른 타사와 비교했을 때 뭐 했던 부분들, 그래도 처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걸 볼까요? 그 영상도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안 봤던 것 중에서 흡수율 차이, 예,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예, 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듀오 오메가3와 콜린 비센트 타사의 오메가3 읽자마자 이게 섞이지 않잖아요. 저희 물에 다 섞이잖아요. 이런 뭐 확실한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많이 보고 계신 것 중에서 또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잠깐 쉬는 타임으로, 예, 예,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는, 예, 이제 시작하고 일반적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메가3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효과는 결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오메가3를 진짜 먹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오메가6와의 어떤 이 비율이 1대4 정도가 좋은데, 이 비율이 깨지면서, 즉 오메가6를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 비율이 깨지면서 실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내 심장이라든가 눈 이런 거에 많이 발생한다. 염증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메가3를 더 먹어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오메가3를 우리가 먹을 때는 제제 형태로, 그냥 식품으로 먹으면 된다. 등푸른 생선, 뭐 잣, 호두, 그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여 에스더 분이 얘기했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오메가3의 좀 종류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요즘에 하도 뭐 얘기하면은 그 뭐 홈쇼핑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3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뭐 RTG 오메가3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RTG 오메가3가 뭔지. 먼저 오메가3 종류가요. 일단은 원료에 따라서 나눠져요. 원료. 그래서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오메가3도 아까 등푸른 생선 동물성이죠. 들기름 식물성이죠. 그리고 뭐 호두 잣 이거 식물성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PM 제품에서 얘기를 하자면 자, 참고로 우리 피트라인 오메가3 제품은요, 동물성 오메가3예요. 자, 저희 피트라인 오메가3는 참치에서 뽑아놓은 겁니다. 참치에서. 왜? 참치, 동물성 오메가3가 좋은 점은요, EPA 함량이 많아요. 혈행 개선 쪽에 많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물성 오메가3고요. 사실 동물성 오메가3가 EPA가 더 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참치에서 뽑았는데 물론 저희도 그 원료 참치가 중금속에 이런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정제 기술에서 정제를 깨끗하게 해서 그런 거 다 걸러서 그러니까 싹을 오메가3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정제하고 가공할 때 이게 제대로 안 하면요 꼭 그대로 다 중금속들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피트라인 오메가3는 동물성 오메가3다. 근데 우리 제품 중에 식물성 오메가3도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예. 제너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는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제너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게 헤마토코쿠스? 헤마토코쿠스라고 하는 그 미세 조류에서 뽑아낸 오메가3예요. 제너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식물성 오메가3고 미세 조류에서 뽑아낸 오메가3고 우리 핀라인 오메가3는 동물성 오메가3 동물성 그래서 예, 그런데 원료가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원료에 의한 뭐 어떤 이제 식물성이 좋다라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막 들기름 얘기하지만 둘 다 EPA, DHA 아까 뭐 그 뭐죠 알파 리노렌산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또 좋다라고 떠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메가3 종류 또 다른 종류가 보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 종류가 많아졌지 이렇게 옛날 오메가3는 끝이었는데 오메가3 6, 9으로 끝났는데 이 오메가3도 종류가 방금 말씀드린 원료에 따른 분류도 있지만 동물성이 식물성이냐 이거 말고도 지금 자 오일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방생하는 오일의 분자 구조에 따라서 또 분류가 나눠지더라고요. 이 오메가3를 정제할 때 오일로 해요, 오일로. 오일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일의 분자 구조에 따른 분류로서 TG형이 있고 EE형이 있고 RTG형이 있다. RTG. 요즘 많이 이제 떠드는 게 RTG형이죠. 자, 근데 보면 TG형은 뭐냐?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 오일의 분자에 따른 분류인데 TG형은 천연 형태로 흡수율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 TG형은 만약에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들기름이다. 아니면 뭐 참치 뭐 뽑았다. 그 천연 상태 그대로의 어떤 오메가3를 정제를 해서 그래서 천연 상태 그대로 형태로 하다 보니까 흡수율은 높은데 단점이 정제와 농축이 되지 않아서 EPA나 DH 비율이 33% 수준 낮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하고서는 그냥 말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하니까 농축이 아니니까 이 EPA나 DH의 비율이 좀 낮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게 TG형이에요. 예전에 오메가3 형태가. 그래서 그전에 오메가3가 아주 컸잖아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든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E형, 이 에틸 에스테르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반합성형이에요. 반합성형. 천연 형태가 아니라 반합성형으로 근데 흡수율이 낮은 게 단점이에요. 반대로. 이건 흡수는 좋은데 흡수율은 낮지만
천연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낫는데 EPA, DHA 함량은 85%까지 높일 수 있어서 정제 농축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은 다 장점이다. 예, 이게 또 장점이에요.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데 약간 반합성형이고 이거는 천연 형태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TG형과 E형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게 RTG라는 TG형의 RTG. 그러니까 결론은 TG형의 단점을 E형의 장점으로 이렇게 만든 게 RTG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RTG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RTG라는 거는 RTG 오메가3라는 건 결론 E를 잘못 말해. TG의 E가 아니라 E를 예, TG로 바꾼 형태로 정제 과정을 거친 고순도 고함량이라는 E의 장점을 가지면서 E의 형태 장점이 고순도 고함량이라고 했잖아요. 가지면서 가장 높은 흡수율을 자랑하는 오메가3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RTG라는 거는 결론은 이 정제하는 과정에서 흡수율과 농축과 이제 흡수율까지 높여놓은 그러한 이제 형태의 오메가3가 RTG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PM 제품은요, 이거랑 아예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고함량에 바로 흡수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런 뭐 RTG, 뭐 E형이냐, TG형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지금 구분해요? 우리는 아예 새로운 개념이에요. 아예 미세 입자 오메가3라고 하는 물에 녹는 오메가3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용성 오메가3.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이 PM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콜라겐 얘기할 때도요. 다른 콜라겐 얘기할 때 뭐 달톤이 어떠냐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수분해가 되는 단백질, 가수분해가 되는 콜라겐이에요. 가수분해가 되는 물에 녹는 어떤 콜라겐은 달톤 같은 거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개념이 다른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오늘 좀 욕심 부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 이 정도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이어서 좀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이것까지 볼게요. 뭐면은 저희 제가 사실 반지의 제왕에 있는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오늘 다시 잘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오메가3에 대해 쭉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RTG까지 얘기했어요. RTG 오메가3까지. 근데 우리 오메가3는 아예 다른 차원이다. 즉 미세 입자 오메가3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메가3를 다 이제 먹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싹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RTG 오메가3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오메가3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는 걸 새롭게 제시하게 된 게 우리 오메가3입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미 우리 제품은 좀 차원이 다른 오메가3예요. 지금 이런 거 지금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희는 아시겠지만은 미세 입자, 물에 녹는 그런 오메가3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오메가3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거의 이 영상 보면요, 우리 PM 제품 내 몸속의 지방 쏙 얘기하는 것 빼는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몸속 지방 빼는 핵심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현 선생님. 네, 바로 이 기름인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아니 오메가3가 왜 몸속 지방 빼는 핵심 성분입니까? 네, 오메가3는요,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소판 응집을 저하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실제 연구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통 중성지방 수치는 150 정도가 정상인데요. 중성지방 수치 500 이상이 되는 환자에게 하루에 2에서 4g 정도의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내에 있는 중성지방의 수치가
20에서 4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간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경우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25% 감소하고 사망률 역시 3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3가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 너무 다양해가지고 선택차리가 오는 거 이마에서 얘기할 때 너무 다양하다고. 맞아요.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근데 막 아무거나 막 먹을 수도 없고 막 이게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자, 그래서 오메가3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선택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3 선택 기준. 2세 입자를 선택하라. 이세 입자가 도대체 뭐예요? 오메가3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오메가3를 말하는 건데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지방산 입자를 10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잘게 쪼갠 기술로 만들어진 오메가3. 이것이 아주 미세한 오메가3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화 효소와도 빠르게 작용을 해서 체내에서 빠르게 이용도 되고 또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 모두 다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무질해도 빨리 흡수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아무리 이런 좋은 것도 들어가서 전혀 잘 안 흡수가 안 돼버리면 맞아요. 소용이 없으니까. 마이크 썰고 흡수가 잘 되면 좋은 겁니까? 네, 그렇죠. 일반적인 오메가3와는 달리 미세입자 오메가3는 24시간 내에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봐줬어요. 일반 오메가3와는 달리 미세입자 오메가3는 체내 흡수율이 약 610% 증가함을 확인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메가3 다음 선택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료를 확인해라. 이거 어떤 원료를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네, 바로 이 동물성 원료에서 채취한 오메가3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물성 오메가3는 EPA가 더 많이 함유되어 동물성 있는데요. 오메가3 이 EPA는 뭐죠? 혈중 지질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혈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 EPA가 풍부하고 흡수율이 좋은 동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우리 그 서재글 박사님께서 만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있다. 뭐 이런 영양제와의 궁합. 뭐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코엔자임 큐텐을 추천드립니다. 이 코엔자임 큐텐은 식품의약품 안정처로부터 항산화와 또 높은 혈압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인데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보면은 지금 말 나온 것 중에 동물성 오메가3인지 얘기하는 게 EP 함량도 높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미세 입자 오메가3라는 거, 오메가3의 진화. 지금 뭐 RTG든 뭐 이런 TG형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방금 보니까 유럽 연합의 그 건강 저널에서 발표하는 거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게 쪼개서 물 분자로 숨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물에 섞이는 오메가3. 이 영상은요, 거의, 이거대로 얘기하면요, 우리 피트라인 오메가3,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제품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이 중간에 이 영상 보면은,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듀오 같은 제품은 코엔자임 큐텐하고 같이 복합 제품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코엔자임 큐텐과 함께 먹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오메가3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오메가3라는 거 다시 한번 아주 강조 좀 하고 싶고요. 강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오메가3 이제 내일부터 1+1 하는데요. 정말 오메가3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내일 이어서 오메가3, 피트라인 오메가3에서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내일 얘기할 부분은 이제 오늘까지는 오메가3와 관련된 전체적 일반적인 얘기 좀 했고, 또 우리 PM 제품에 좀 몇몇 터치도 했고, 그리고 내일은 이 오메가3의 세포막 건강 쪽에, 이 오메가3가 단순히 그냥 내 심장, 눈, 뭐 혈행 개선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세포막 건강에 오메가3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우리 PM 사업에서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60쪽의 세포들의 협업에 의해서 지금 하나의 운명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의 최소한의 생명의 단위는 세포예요. 근데 그 세포의 건강에 이 오메가3가 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심장에 내 이 모든 것도 세포가 문제니까 이 세포막의 건강에 오메가3가 또 필요한데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돼서 저희 제품을 좀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